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허리가 아플 때 혹은 디스크가 있을 때 병원에서 받는 치료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양방병원을 가시면 일단 물리치료를 해주죠. 물리치료 해주면 핫팩 왜 해줘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뜻하게 만들면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따뜻해지면.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빠르게 도와줘서 내 몸의 면역력이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게끔, 좀 더 빨리 치유할 수 있게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또 뭐 해줍니까? 전기치료, ICT, 뭐 텐스 많이 받아보셨죠? 딱 어깨에 붙이고 덜덜덜덜덜덜 한 10분, 15분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흔들어서 풀어주고 그럼 근육 자체의 통증도 줄어들 뿐 아니라 그죠? 그 아래로 지나가는 혈관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같은 이유예요. 뭐 초음파 띠딕띠딕띠딕 3분, 2분, 뭐 고주파 받아보셨나요? 뭐, 배에다 판을 깔고 그죠? 뭐 다이어트용으로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뒤에다 크림을 발라서 몸에서 완전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덥게 만들죠. 즉 온열 치료입니다. 온열 치료.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근육을 릴렉스 시켜주고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또 한방병원, 한의원 같은 데 가시면 뭐 해주죠? 침, 뜸, 그죠? 부항 같은 거 많이 해주죠. 뭐 원리가 다 뭐예요? 거기에서 한방에서 말하는 뭐 기의 순환, 혈액의 순환, 뭐 순환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침을 놓는 거죠. 뭐 뜸을 뜨는 거고 그죠? 뜨겁게 뭐 혈자리라고 해서 그죠? 혈자리에 막힌 혈자리에 놓고 뭐 어혈을 풀어서 기의 순환을 몸의 흐름을 뭐 도와준다. 다 같은 이유입니다. 목적은 다 똑같아요. 결국엔 혈액 순환입니다. 혈액 순환.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받아보셨던 도수치료. 그죠? 병원 가면 도수치료 많이 받아보시죠? 도수치료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치료사가 손으로 하는 다양한 테크닉을 통틀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도수치료에는 엄청나게 많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마사지, 뭐 경락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ART, 뭐 말할 게 없어. 너무 많아요. 테크닉은 뭐 패시브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것도 도수치료고 손으로 해주는 모든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죠? 추나요법 그리고 카이로프락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도수치료의 가장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잘못 알려진 뭐 교정치료로 알려져 있죠. 뭐 뼈를 제자리로 맞춰서 그죠? 정렬을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교정치료로 홍보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 뼈를 제자리로 밀어 넣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시 우리가 근육을 썼으면 유지가 될까요? 한 번 받으면 될까요? 10번 받으면 될까요? 반복해서 받는다고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자세를 잡아주는 건 결국 근육입니다. 가운데 척추뼈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근육이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근육이 더 두껍고 길면, 그죠? 아니면 뭐 더 얇고 짧으면 왼쪽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척추가 어떻게 돼요? 기울어요. 그 근육의 길이나 두께에 따라서 특정 방향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뼈를 손으로 밀어 넣는다고 그 근육이 늘어나고 얇아지고 혹은 두꺼워지고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일어섰을 때 체중이 실리면 근육을 써야 하잖아요. 그럼 그 근육은 여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카이로프락틱을 가르치는 협회에서도 말합니다. 교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거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테크닉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현재 측만증 교정 운동으로 독일 슈러스 운동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널리 쓰는 독일 슈로스 요법을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서 활성화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의 카이로프락틱 닥터예요. 즉 카이로프락틱 의사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다른 카이로프락틱 뭐 하는 뭐 자격증도 대충 없는 협회에서 받은 자격증으로 뭐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6년제입니다. 6년제.
정규 학교 편성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배워요. 6년간. 즉 의사예요. 의사. 카이로프락틱 닥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측만증에 걸렸는데 아무리 카이로프락틱을 해도 전혀 좋아지는 게 없이 더 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의 유명한 100년의 뭐 적사를 가진 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가서 본인이 직접 배워요. 배워서 직접 딸에게 그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조금씩 미미하지만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그 운동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많은 환자들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그걸 데이터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저널이나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미국의 카이로프락틱 닥터예요. 근데 우리나라 카이로프락틱 하시는 분들 어떤 자격증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사단법인협회에서 교육을 해주고 뭐 수료증, 자격증을 주는 거죠. 돈 주면 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경력이 그렇다고 오래됐을까요? 막 10년, 20년? 아닌 분들도 다 쓴단 말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즉 체형 교정, 척추 교정, 측만증 교정은 도수 치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수 치료는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일 뿐이에요. 자, 다음 시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좀 의심이 되는데 잘 안 나온다. 이제 MRI 찍자고 권하죠. MRI는 의료보험이 안 되죠. 비싸요. 보통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실 거예요. 고가의 비용을 뽑아서 MRI를 했더니 얼마만큼 어디에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시술하자, 수술하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나는 시술이나 수술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MRI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엔 뭘 해야 돼요? 재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활은 4번이 튀어나와도 5번이 튀어나와도 6번이 튀어나와도 재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비싼 돈을 주고 MRI를 찍죠. 그리고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받아요. 좀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뭐 무슨 시술이 있어요. 시술도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시술이 뭐 얼마고요. 의료보험 안 되는 시술이 있는데 효과는 이게 더 좋아요. 뭐 몇백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시술하면 하고 나면 통증이 싹 사라집니까? 혹은 시술하면 이제 다시 안 아픈가요?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수술하면 똑같아요. 안 아픕니까? 괜찮아져요 바로? 이후에 다시 안 눌려요? 한 명도 보장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튀어나온 애를 뭐 자르거나 뭐 태우거나 시술 수술 뭐 했다고 칩시다. 그럼 안 눌리겠죠 당분간은. 근데 하고 나서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왜일까요?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수술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미세하게 막 조금씩 붙어 있고 있는 애들을 완벽하게 막 깔끔하게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렵죠. 두 개의 조직이 잼이 나져 있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신경은 안 건드리고 잼난 디스크만 잘라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해도 수술을 해도 통증을 여전히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더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잘 돼서 안 아픈 분들도 물론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몇 년이나 혹은 몇 달이나 안 아프고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수술해서 어쨌든 잘라냈어. 그러면 다시 안 눌려요? 안 눌립니까? 튀어나온 거 잘라냈지 안 눌리게 해주는 걸 한 건 아니죠. 그죠? 안 눌리려면 결국엔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원인이 뭐라 그랬죠? 생활 습관이에요. 그죠? 약해진 근육, 늘어난 살, 하루 종일 앉아있는 패턴, 구부정한 자세, 뭐 운동 부족, 이런 패턴, 이런 생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 시술 하기 전에 일단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죠. 생활 습관부터 바꿔서 데미지를 줄여야죠. 그래야 뭐 약을 먹어도 차도가 있든 뭐 시술을 해도 차도가 있든 뭐 운동을 해도 차도가 있든 이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해도 나는 죽을 것처럼 너무 아파했을 때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시면 되죠. 왜? 어차피 다시 눌리기 때문에. 다시 안 눌리게 해주려면
시술하고 수술하고 어차피 재활하셔야 돼요. 재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주고, 자, 굳어있는 근육과 관절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재활을 해야 다시 안 눌리죠. 근데 망가진 채로 그대로 또 생활로, 일상생활로 가면 다시 눌리는 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잘 모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시술이나 수술을 고민하시기 이전에 원인부터 곰곰이 생각해서 내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